인수분해 첫 번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인수분해는요,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곱으로 나타냄으로써 항 한 개로 만들어가는 과정, 곱으로 나타냄으로써 항을 한 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실은 항의 개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필승법이 좀 정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항이 2개냐, 항이 3개냐, 항이 4개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방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중학교 때도 설명드렸지만 한두 개는 중등 때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였어. 공통인수로 묶어내던가 아니면 합차 공식이던가 무조건 이 둘 중에 하나였죠. 이제 고등 때는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운 곱셈 공식 자체를 이용한 인수분해 풀이법. 예를 들어서 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도 없고 합차 공식도 아니지만 선생님이 하도 많이 강조를 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로 시작하시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혹시 그것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불마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이고요. 저희 지금 할 거는 인수분해니까 이 인수분해 공식을 떠올려주는 게 맞아요. 그 맞불마 이거는 지금은 떠올릴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해서 3번 정도 추가된다라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항 3개짜리는 중학교 때부터 말씀드리지만 대각선 풀이가 되겠죠. 대각선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대각선 풀이법으로 거의 대부분 다 풀릴 거니까 그게 아닌 유형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것들도 꼭 지금 뭔가를 외운다라기보다는 뒤에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항 4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둘둘 아니면 셋 하나로 꼭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게 먹히는 거는 중등 때고요. 고등 때는 좀 더 좀 케이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항 4개가 뭐 x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뒤에 거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보자마자 아 이거 x 더하기 y 완전 세제곱이구나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 바로 가는. 물론 또 이것도 사실은 살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둘둘로 묶을 때요. 저는 이거 2개를 2개로 묶고 이거 2개를 2개로 묶고 싶은데 얘네 2개는 저 위에다 써놨다시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뒤에는 이거 2개는 공통인수가 3xy가 되니까 앞에 거에서 3xy 하나씩 빼보면 x 하나 남고 뒤는 y가 남겠죠. 항 4개가 지금 현재 항 2개가 되었고요. 이 항 2개 또한 공통인수가 있어버리는 바람에 x 더하기 y로 묶어내보니까 얘랑 얘를 주머니에 쓸어 담으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쓸어 담고 뒤에 더하기 3xy를 쓸어 담아봐. 그럼 얘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잖아. 그럼 이건 전체적으로 x 더하기 y의 완전 세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식이 필수법은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이론상으로는 둘둘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이 4개인데 뭔가 맨 첫 번째랑 맨 뒤에쯤 어떤 항 4개 중에 2개가 완전 세제곱으로 되어 있다. 그럼 한 번쯤은 얘를 의심하시고요. 얘가 맞는지 점검하는 과정만 거쳐주신다? 그게 완벽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이 만약에 5개 이상으로 막 넘어가. 근데 만약에 한 문자로 정리가 돼 있어. 그러면 조리제법을 이용한 풀이법으로 인수분해 바로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야. 항도 5개도 이상인데 막 문자도 2개 이상이야. 그럼 조리제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등 때도 강조드렸지만 차수가 웬만하면 차수가 낮은 한 문자로 뭔가 내림차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 전반에 대한 설명이 끝이고요.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1번입니다. 항이 몇 개인가요? 항이 2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인수가 될 거고 앞에도 들어있고 뒤에도 들어있는 거 일단 a제곱과 b 한 번이겠습니다. 앞에 항에서 a 2번, b 한 번 빼보면 a가 남고 마이너스 뒤에서 3 묶이고요. a제곱 사라지고 b 한 번 묶이면 b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보면 항이 두 개인데 일단 공통인수가 너무 명확하죠. 근데 명확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부호가 살짝 다르다 보니까. 근데 x-y로 이제 묶어내려면 주머니 준비하고 앞에는 a가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b가 남는다. 여기 부호 바꿔주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x 마이너스 y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가 한번 뽑아져 나가는 거라 앞에 있는 게 플러스 b에서 마이너스 b로 바뀌거든요. 이 과정을 바로 쓴 겁니다. 자, 밑에 문제에서는 한 6번 정도 갈까요? 일단 3으로 묶어내는 게 문제풀이 시작이 되겠어요. 3으로 묶어내시면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는 거 확인 가능하고 x 2y 플러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배의 x 플러스 2y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이것까지 3으로 묶어내는 거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항 두 개인데 누가 봐도 합차 공식이야. 그럼 주머니 2개 준비하시고요. 앞에 있는 i는 5a를 2번 곱한 거죠. 그래서 5a 부호 그대로 2번 써주시고요. 뒤에 거는 3b의 완전 제곱이다 보니까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덧셈으로 써주시고 한 번은 뺄셈으로 써주시면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9b 제곱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주머니 2개 준비해서 합차 공식 써주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여기 11번부터는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 그 대각선 풀이법 있잖아. 여기 x, 1, 4 쓰고 곱해서 플러스 4라면 둘 다 뿔뿔 아니면 마마인데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마인가 보다. 그래서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들어가서 진정한 이제 고등 인수분해 공식을 좀 훈련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밑에서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오히려 첫 번째 곱셈 공식 영상을 다시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바로 들어갈게요. 얘가 지금 항이 6개다 보니까 근데 뭐 내림차순 정리 뭐 이런 거를 하기 이전에 너무 문제가 특징적이야. 제곱이 3개가 있어버리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항 3개짜리 완전 제곱 공식일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주의할 점은 그건 것 같아. 이게 얘만 봐서는 이 부호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제곱하기 전에 a고 제곱하기 전에 3b고 제곱하기 전에 2c인 건 알겠는데 섣불리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거 플러스로 고정해 놓은 채 뒤에 거를 보세요. 6ab이 됐다라는 건 여기가 플러스라는 거고 2배의 이거 했는데 플러스 12bc라는 건 여기까지 플러스 되는 거 완성되는 것까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번을 보면 이제 제곱하고 뭔가 이렇게 쫙 있으니까 이제 완전 제곱이다 이건 알겠는데 a, b, c에서 부호는 잠시 남겨두시라고요. 2개를 곱해서 2배 한 게 마이너스 2ab면 뒤에가 마이너스였다라는 거. a를 고정해놨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2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bc가 되려면 오히려 b 앞에 마이너스를 내가 지금 박아놨으니 c는 플러스였을 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2개를 곱해서 2배 하면은 여기 플러스 2ca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이더라. 이렇게 부호까지 완벽하게 써내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같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꼭 공식으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항 4개니까 둘둘 했을 때 앞에 2개 묶으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풀릴 거고 첫 번째 거랑 맨 마지막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둘둘로 묶어서 풀어가다 보면 무조건 언젠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야 이제 항이 4개고 앞에 것도 뭔가의 세제곱이고 뒤에 것도 뭔가가 세제곱이라면 단연코 여러분들은 먼저 x 더하기 3의 완전 세제곱이 아닌가부터 의심하셔야 되고 꼭 확인하는 과정은 따로 거쳐주셔야 돼요.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하면 이제 9x제곱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제곱 하면 또 27x 나오고 뒤에 거 세제곱 하면 플러스 27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확인 작업까지 완벽하게 거쳤다라는 과정하에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25번도 마찬가지예요. 항이 4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얘도 세제곱이고 너도 세제곱이라는 것 때문에 먼저 의심부터 가죠. 이거 x-2의 완전 세제곱이 아닐까? 그리고 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8 다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구나 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28번 유형 갈 건데 요거도 제가 앞에 곱셈공식 전개할 때 하도 많이 강조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여기 부호가 보통 여기 앞을 바로 결정짓게 될 거고요. 앞에 거 제곱 곱해서 제발 부호만 바꿔. 곱해서 2배 좀 하지 마. 그러면 소거가 안 될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소거될 거 뻔하니까 앞에 거, 그 뒤에 거 뒤에 거가 살아남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33번도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당연히 세제 곱하기 전 모습을 적으셔야 되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해보면 이제 27x 세제곱 마이너스 125y 세제곱 완벽하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제곱이 항이 3개짜리라서 여기만 보면 항 3개가 설마 완전 세제곱 이런 거 쓰는 사람 없겠죠? 우리 항 3개짜리 완전 세제곱 고등학교 때 배울 일 없다 그랬어요? 이거 그 유형 아니고요. 그 기본 형태 공식 한 번만 써드리면 2차례 만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처럼.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하고 끝냈으면은 간단하게 안 나왔겠지. 그래서 이거 2개 곱해서 부호만 바뀐 형태. 이거 2개 곱해서 제발 부호만 바꾼. 2배 하지 마세요. 이거 2개 곱해서 부호만 바뀐 형태가 들어와 줘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개하면 ab제곱인데 이렇게 하면 또 마이너스 ab제곱이라서 또 다 사라지고 뭔가 다 사라지고요. 결국 지워지지 않는 그 아이들은 이렇게 전개한 a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c 이것만 남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딱 이 형태가 되겠네요. 답 쓰실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세제곱하기 전의 모습 쓰시고 마이너스 부호 살려서 y 쓰시고 z를 쓰세요. 그리고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끝에 거 제곱 당연히 다 뿔뿔뿔입니다. 지금 짝수차 제곱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써진 거에서 부호만 바꾸고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y랑 플러스 곱한 거에서 부호만 바꾸고 마지막으로 이거 2개 곱한 거에서 부호만 바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너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z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러스 3xy z 얘가 나오게 되겠죠.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똑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 있다. 그럼 저는 얘를 이렇게 되돌리는 것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7번을 한번 가볼 건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바로 가는 친구들은 이제 공식이 좀 잘 외워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 유형이잖아. 앞에 거랑 곱해서 플러스 가운데 거 설령 부호는 다를지언정 두 번째 거 곱해서 플러스 마지막 거랑 마지막 거 곱해서 플러스 이거라고 알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로 가는 거 기억하기가 가끔 보면 애들이 좀 잘 까먹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름이 있긴 해요. 뒤에서 계속 말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짝수차들만 있는 4차, 2차, 4차 혹은 4차, 2차 상수항만 있는 식을 지금부터는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뭔가 2차식이 겹쳐있다라는 뜻이어서 짝수차만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보기차식 문제풀이의 핵심이 있어요. 바로 4차항과 이 끝에 상수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4차항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걸로 가운데 2차항을 조작하라 라는 건데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해결의 스킬은 외워두셔야 돼요. 2차항 변형시키기. 잘 봐봐. 저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게 저의 지금 목표가 될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꽤 많이 풀었으니까 전 여러분들의 경험을 믿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뭔가의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얘가 제곱하기 전에 x제곱 얘는 99, 81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가운데 거 전개하면 곱해서 2배 하는 거니까 원래 18x제곱 또는 마이너스 18x제곱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가운데가 9x제곱이 아니라
플러스 18x제곱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8x제곱이어야 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신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서 문제를 풀 건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조작하시고요. 내가 원래 풀고자 함은 플러스 9x제곱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9x제곱을 뒤에다 써줘야 얘 전개하면 플러스 9로 마무리가 되겠죠. 얘는 오히려 플러스 27이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식 정리하면요. 이거 앞에 거 3개를 완전제곱식으로 쓸 거라 x제곱 플러스 9의 완전제곱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9x제곱이 필요했고 밑에 거 x제곱 마이너스 9의 측면에서는 되려 플러스 27x제곱이 필요했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저는 1번식으로 문제를 풀어갈까요? 2번식으로 풀어갈까요? 라고 하면 당연코 1번식으로 문제를 풀 것입니다. 저희 첫 번째 판단 기준은요.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설령 위아래가 둘 다 마이너스였다고 해도 개수가 제곱수인 걸 찾으셔야 돼요. 얘는 더 이상 진행시키기가 힘듭니다. 위에 식 것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9의 완전제곱에서 3x의 완전제곱을 빼는 거라서 이게 합차공식이고요. 주머니 2개 준비시키신 다음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부호를 그대로 2번 쓰세요. x제곱 플러스 9 조금 벌려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9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이 3x는요. 한 번은 부호를 그대로 3x라고 쓰고 한 번은 부호를 바꿔서 써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공식 외워서 푼 거랑 결과가 완벽하게 일치하죠? 이게 바로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으로 푸는 거 38번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가지고 가운데를 조작한다라는 사고방식 필수입니다. 얘가 지금 처음에는 뭐가 맞는지 바로 안 나와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둘 다 써보세요. 자, 얘 제곱하기 전에 4a 제곱, 얘 제곱하기 전에 1이니까 곱해서 2배한, 즉 8a 제곱이던지 또는 마이너스 8a 제곱이던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자, 그러면 만약 위에 거였으면 식을 변형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빼기 4a 제곱이 필요하고 아래 거였으면 플러스 12a 제곱을 더해줘야 위에 식, 예식이 되겠죠. 자, 위에 거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입니다. 그래서요. 4a 제곱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었다면 마이너스 4a 제곱이 필요했을 거고 밑에 식처럼 4a 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었으면 플러스 12a 제곱이 됐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밑에 거를 풀지 않을 거예요. 왜? 가운데 연결보호가 덧셈이면 더 이상 진행시킬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식 가지고 발전시켜 볼 거고 뒤에 것도 4a 제곱을 꼭 2a의 제곱이다라고 꼭 써놓으셔야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들. 주머니 2개 준비시키시고 앞에 써져 있는 거 이거는 부호를 바꾸면 안 됩니다. 4a 제곱 더하기 1, 4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똑같이 2번 쓰시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얘를 한 번은 덧셈으로, 한 번은 뺄셈으로 쓰는 여기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푸는 친구들 중에 이거 생각보다 여기 4a라고 적고 틀린 애들 많거든. 이거 전개를 했을 때 얘가 전개됐을 때 꼭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본인을 믿을 수 없다. 실제 시험에서 눈에 안 들어올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중간 과정 이거 2a의 제곱이라는 이 괄호의 제곱을 써놓는 거를 습관으로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은 안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39번은 공식 말고요. 그 보기차식 풀이법으로 꼭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들은 40번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몇몇 문제들은 일단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너네 이거 3이 다 들어있는 거 눈치챘어? 이런 유형이거든요. 3을 다 묶어내셔야 보일 겁니다. 3을 묶어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항이 4개기도 하고 첫 번째 항도 뭔가의 세제곱이고 뒤에도 뭔가의 세제곱인 걸로 봐서는 선생님은 이게 a-2의 완전 세제곱은 아닐까? 라고 일단은 먼저 추측했고요. 점검 잠깐 할게요. 앞에 거 세제곱 3, 앞에 거 2번, 뒤에 거 1번 3, 앞에 거 1번, 뒤에 거 2번 뒤에 거 세제곱 하고 이거 전개했더니 얘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럼 얘가 답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43번도 일단 그거 쓰기 전에 2를 전체적으로 다 묶어내셔야 눈에 보일 겁니다. 44번도 마찬가지겠고요. 45번도 일단은 이거를 2로 묶어내 보셔야
27 마이너스 8a 세제곱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공식인 3 마이너스 2a 앞에다 쓰시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3학년 1학기 때 충분히 좀 풀어보고 왔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일단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치환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를 예를 들어서 대문자 a로 치환을 한다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를 대각선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aa 2,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결국 이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때 이 a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를 대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마이너스 2가 있었고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플러스 1 있었습니다. 앞에 거 더 이상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대로 쓸 거고요. 뒤에 부분 x-1의 완전제곱으로 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있다면 끝까지 정리해서 답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54번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하고 싶은데 치환이 되도록 중간 과정 하나가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상수항의 합이나 곱이 같은 것끼리 대부분은 합인데요. 얘 지금 상수항 이거 두 개 다 마삼 나오고 얘도 마삼 나오네요. 이거 두 개가 짝꿍이에요. 이렇게 짝을 안 짓고 만약에 이렇게 둘둘 아무 생각 없이 짝을 짓는다. 그럼 그 다음번의 단계에서는 치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일일이 풀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항 합이 같도록 묶어주시고 이거 두 개 먼저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두 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괄호 열고 여기가 a 플러스 2 마이너스 15가 되면서 전개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소분해보면 aa 5, 3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a 플러스 5 같은 경우는 a 자리에 원래 있었던 거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될 거고 뒤에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56번부터는 보기차식이 나오는데요. 사실 보기차식이라고 해서 항상 가운데 항을 변형하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얘는 중등 느낌의 대각선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위에 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잖아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합차 공식 쓸 수 있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각선으로 되는 것들은 대각선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59번처럼 대각선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거랑 맨 마지막 항을 이용해서 가운데 거를 변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x의 제곱과 플러스 9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플러스 6x제곱이 나오던가 또는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여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플러스 5x제곱으로 문제가 끝나려면 위에 마이너스 x제곱을 하던가 밑에 더하기 11x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자, 위에 걸로 풀어본다, 아래 걸로 풀어본다 라고 해서 결정을 짓는 방법은 위에 거가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아래 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하고 더하기 11x제곱이다 보니 여기가 플러스 심지어 11이라서 더 이상 전개를 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위에 걸로 가시고요. 주머니 두 개 준비하시고 여기 제곱 앞에 있는 것은 부호 그대로 두 번 쓰셔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시고 마이너스 뒤에 있는 이 x 제곱 떼시고요. 앞에 있는 이 x, 밑에 있는 이 x는 한 번은 더하기 x, 한 번은 빼기 x 이렇게 넣는 게 인수분해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1번, 62번 모두 다 똑같은 유형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언급은 했지만 그 당시에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미지수가 다 하나였다. 문자가 하나였으면 항이 많아도 뒤에 나오는 그 조리제법을 푸는 방법으로 풀었을 텐데 얘가 지금 문자가 두 개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일단 한 문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하나의 문자는 상수 취급, 수저 취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한 개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인식을 바꿀 거야. 근데 그때는 항상 최고차 항의 차수가 낮은 거 기준으로 보시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x도 y도 둘 다 2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눈에 익숙한 x로 문제를 풀게요. x에 관한 2차 항, x에 관한 1차 항, x가 전혀 없는 상수항 이렇게 식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는 y제곱 상수항 취급당할 거고 2xy에서 x 묶이면 2y, x에서 플러스 1x 그 다음 얘도 모두 다 상수항 취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멀리서 보면 이거는 항이 3개짜리가 될 거고요. 우리한테 마치 이 정도의 무게로 다가와야 돼.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면 x, 4, 1 불마 이런 식으로 푸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상수항 4를 보고 4, 1로 곱으로 쪼갰듯이 얘도 자체 인수분해를 통해서 y, 2, 1 불마 이렇게 이거를 쪼갭니다. 그랬을 때 이 앞에가 플러스라는 건 둘 다 뿔뿔이거나 둘 다 마마라는 건데 1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플러스 2y 플러스 1이에요. 그러려면 둘 다 뿔뿔이어야 되고 얘 큰 고민 없이 xx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인수, 요렇게 하나의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최종적인 정답은요. 위에 거 초록색부터 쓰면 x 플러스 y 플러스 2 밑에 거 보라색 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62번 같은 경우는 근데요 여러분 x가 3차예요 무려. 근데 y는 1차밖에 없죠. 그러면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y가 있는 항과 y가 없는 항으로 식 정리를 해야 조금이라도 계산이 심플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공통인수 묶어내는 방법으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인수분해 방법을 소개하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이 되겠어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수정리는 쉽게 말하면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머지 정리 배우고 나서 인수정리 배울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만약에 px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문장을 달리 표현하면 p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이걸 검산식으로 표현했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건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그때 나누는 식과 몫이 마치 인수분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곱으로만 연결된 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인수분해에 좀 이용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p1이 0이라는 게 있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했냐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px식에 1 대입하면 0 나와.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특히 나머지 정리를 배운 이후부터는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했죠?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 한마디로 얘가 인수였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식에다가 넣어서 0 되는 값만 찾을 수 있으면 p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3번 문제를 봤을 때 잘 봐요. 1, 2, 마이너스 7, 4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머지가 0으로 끝낼 수 있는 얘들아 0이 안 나오면 그건 인수분해가 아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그건 인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 뭘 넣어서 조리제법을 끝냈을 때 얘가 0이 나오냐? 이거를 빠르게 찾는 게 속도의 관건이겠죠? 자,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항의 개수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다. 무조건 1로 조리제법을 하세요. 그럼 0이 나머지로 나올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1 곱해 1 더해 3 곱해 3 더해 마사 곱해 마사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되돌려 볼게. 얘는 뭐로 나누었을 때 이거 부호 바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x-1을 인수로 했을 때 얘가 몫이고 나머지가 0으로 나누어 떨어졌죠. 이 정도 인수분해는 우리 바로 가자. x, 4, 1 뿔마 해야지 1창 개수가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4 인수 하나 더 찾았고요. x-1이라는 인수는 여기에 겹치니까 완전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완벽하게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개수의 총합이 0이면 1을 넣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항등식 풀 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차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차식이라고 쳐볼까? 이런 식으로 뭐가 막 이렇게 있겠죠. 그냥 cx 플러스 d까지만 쓸게요. 근데 모든 항의 개수라는 건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럼 x자리에 1을 넣어서 개수의 합이 만약에 진정 0이었다면 얘는 P1이 0이었다라는 거고 P1이 0이었다라는 건 1로 조리집어보면 0이 나온다. 다른 말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심플하게 빨리 보자는 거야. 모든 개수의 총합이 이거를 이렇게 다 더해봤을 때 마음속으로 0이 나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1로 조리집법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 갑니다. 두 번째 팁은 만약에 개수가 다 더해서 0이 안 나와. 그런데 홀수차 개수의 합과 여기 있는 짝수차 개수의 합이 서로 똑같다면, 그러니까 다 더해서 0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두 개 더한 것과 이거 두 개 더한 게 똑같다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쓰면 항상 나머지가 0이 나올 겁니다. 이것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p-1을 넣었어요. 즉 얘는 플러스 a로 나오고 홀수차는 마이너스 b로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c로 나오고 상수항은 넣을 거 없으니까 D로 나왔다라고 쳐보자. 이랬을 때 이게 진정 0이라면 우리가 홀수차들은 다 이게 지금 9차항이고 이게 1차항이었잖아요. 이 항에서 보면 이 짝수차들만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 이 x에 8승 추가해볼게요. 얘는 플러스 2로 바뀌면서 짝수차들은 다 좌변에 남아있고 홀수차들은 우변에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차들의 개수의 합과 홀수차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되는 게 바로 64번이겠죠. 3차항 개수 1, 2차항 없습니다. 0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1차항 마이너스 7, 상수항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우리는 0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빠르게 찾는 게 속도의 관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 더해서 0 나오나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1 같은 건 해보지도 말라는 거야. 그런데 얘를 봤을 때 퐁당퐁당 자 1이랑 마이너스 7 더하면 뭐 나와? 마이너스 6 나오잖아. 근데 하나 건너뛴 0과 마이너스 6 더해도 마이너스 6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것과 이 두 개 더한 게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고민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1 무조건 0 나옵니다.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하면 0이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인수분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다라는 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호 바꿔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거 정도는 바로 가자.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1로 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3 얘는 x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팁은 여기 책에 적혀 있네요.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할 때는요. 여러분 1과 마이너스 1 정도는 빠르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운이 안 좋게도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돼. 그러면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그때는 최고차항 개수랑 상수항이 모두 정수라는 가정하에 0 되는 값을 빠르게 찾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x 다항식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된 결과가 ax 마이너스 알파 bx 마이너스 베타 cx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쳐봐. 일단 3개만 써볼게. 이거를 전개하면 최고차항 개수는 a, b, c, x 세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뭐 2차항 개수 뭐 있겠죠? 솔직히 안 궁금해요. 1차항도 있겠죠? 안 궁금해요. 상수항은 어때요? 이거 숫자끼리만 다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되돌리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조리제법의 핵심이 어떻게 되냐고. 조리제법의 핵심은 넣어서 0 되는 x값을 빠르게 찾는 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마치 인수분해 결과가 지금 나왔으니까 얘가 0 되는 값, 즉 x는 a분의 알파이던가 또는 b분의 베타이던가 또는
C분의 감마 중에 하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어야 돼. 그걸 어떻게 찾냐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계수의 약수분해. 그러니까 A, B, C는 곱해서 A, B, C가 되는 거니까 약수에는 1도 있겠지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있겠죠. 이것들과 상수항, 알파, 베타, 감마. 이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이 짝을 한번 잘 찾아봐라 이거예요. 무조건 이 짝들 중에 있을 거고 이거를 벗어날 순 없다라는 거죠. 그게 비주얼로 여기 조금 잘 확인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66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2차, 1차 상수예요. 자, 저는 0 되는 값을 빠르게 찾고 싶어요. 그런데 다 더해도 0이 안 나오고요. 심지어 퐁당퐁당도 안 똑같아요.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8인데 얘 마이너스 24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1과 마이너스 1은 안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고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의 약수 1분의 상수항의 약수 27의 약수는 1, 3, 9, 27밖에 없죠. 뿔마 1 안 되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바로 빠르게 뿔마 3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2 같은 거 왜 확인하세요? 2는 27의 약수가 아닌걸요. 2는 바로 패스하셨어야 됐고 3부터 한 번만 넣어볼게. 27 플러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저 찾은 거 같은데요 여러분. 3 넣으니까 0 나오는데요. 자 3으로 갑니다. 1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서 0 안 나오면 이상한 거니까 그럼 다른 숫자 도전하시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답 마무리 해볼까요?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일단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얘는 x 3 풀풀이니까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까지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9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2 마이너스 1, 1, 1인데요. 다 더해서 0 나오는 상황 아니고요. 퐁당퐁당도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0 되는 값 다른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의 약수 1, 2분의 상수항의 약수 1이거든요. 근데 우리 뿔마 1 안 되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뿔마 2분의 1 중에서 확인하셨어야 돼요. 선생님 2분의 1 되는지 한 번만 여기다 확인해보고 갈게. 2분의 1 넣으면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되고 여기 플러스 2분의 1인데 플러스 1이라서 0은 아니네요. 그럼 2분의 1은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얘가 0이 된다.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로 갑시다. 그럼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0 나오는 거 확인됐네요. 자 그러면 가볼까? x 플러스 2분의 1이죠. x 플러스 2분의 1 인수로 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 인수분의 결과 적으시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예쁜 거는 분수를 안 쓰고 싶어서 앞에 거를 2배를 하세요. 사고를 치세요. 그리고 뒷수습은 뒤에 얘가 하면 됩니다. 얘 수습해보면 얘가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얘가 나누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인수분의 결과를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셔야 뿔마 1 안 된다는 사실 알고 바로 뿔마 2분의 1로 가지 아니면 뭐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혼자 헤맸을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있을 거니까 그들 중에 찾으시면 된다고요. 70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27, 마이너스 18인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다 더해서 한번 0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음수를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28이고 양수도 28인 걸 봐서 너 무조건 1로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내려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했더니 0 나오더라고. 그 다음 또 해봤더니 이젠 다 더해서 0은 안 나오는 것 같고요. 퐁당퐁당이 되나? 한번 봤더니 퐁당퐁당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쩔 수 없다. 뿔마 1은 아니겠구나. 그럼 최고차계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1, 2, 3, 6, 98 중에 뿔마 1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찬찬히 뿔마 2부터 확인해 보셔야겠죠. 근데 위에 잠깐만 써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여기다 뭐 넣어야 될까요? 저 2부터 넣어보겠습니다. 플러스 2 넣으면 8 4, 2, 8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바로 찾아버렸어.
이거 2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넣으면 1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해서 0 나오는 거 확인됐고요. 자, 바로 답으로 써볼게요. x-1 하나 가지고 있고 x도 하나 가지고 있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누가 봐도 일단 2개 찾았고 얘는 좀 더 인수분해해서 x 풀 3 하나랑 x 마 3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된다. 이렇게 최종적인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뿔마에 빠르게 확인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에다 씩 써보고 어쩔 수 없죠. 뿔마 2부터 되는 거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능용되는 거 확인된 다음에 확인된 숫자를 넣어서 조리제법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43페이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기본 핵심 유형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항이 4개네요. 그래서 선생님 둘둘로 인수분해 한 번만 해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로 묶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2개는 2x로 묶이니까 앞에 거는 3 남고 뒤에는 빼기 y가 남고요. 뒤에 거는 일부러 마이너스 xz로 한번 묶어봤더니 앞에는 3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y가 남더라고요. 그러면 3 마이너스 y가 공통인수면서 남은 거를 쓸어 담아보니까 2x 마이너스 xz가 남아요. 아, 이거 처음부터 x로 묶었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버리고 아무튼지 간에 마무리 좀 해보면 여기서 x가 좀 더 묶이죠. x 앞으로 빼고 뒤늦게라도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거 2-z 쓰면 이게 인수분해의 완벽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수는 다양하죠. x가 인수일 수도 있고요. 3-y가 인수였을 수도 있고 2-z가 인수였을 수도 있고 뭐 3-y, 2-z 이렇게까지도 인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쓰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정답은 2번인 게 눈에 바로 보여지고요.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2가 이 항 4개짜리 인수분해 결과 중에 있대요. 그럼 일단은 둘둘로 인수분해 한 번만 해보려고요. 그랬더니 앞에 2개는 a로 묶여서 3b 플러스 c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뒤에 거 같은 경우는 k로 묶여서 3b 플러스 c더라고. 그러면 항 4개가 항 2개가 됐고 공통인수가 3b 더하기 c인 게 눈에 보여서 남은 걸 쓸어 담아보니까 a 플러스 k가 남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a 플러스 2가 인수인 거라는 걸 스포당에서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k는 2였다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풀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다항식 얘의 인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는 3차례 위주로 보든 제곱을 중심으로 보든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전 제곱을 중심으로 합차공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합차공식이라고 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으로 쪼개질 수 있을 여기서 얘가 또 쪼개지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럼 뒤에 것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쓰여지더라고요. 자, 인수가 될 수 있는 것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b 너무 덕하니 보이고요. 이거 2개를 조합해서 전개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또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얘 그 자체죠. 얘도 눈에 보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굉장히 아깝죠.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과 여기는 이 초록색 이거 2개 전개하면 앞에 거 곱하고 플러스 가운데 거 곱하고 플러스 뒤에 거 곱해서 플러스 바로 그 유형이죠. 요거까지 꼭 캐치하셨어야 됐고요. 최종적인 정답 3개 아니고 4개라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번 문제 풀이를 갈 건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요. 꼭 결론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너무 유명한 문제였는데요. 하도 오랜 시간 많이 문제가 만들어져서 요즘엔 좀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 마이너스 3xyz는 0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시작해볼게. 앞에 거, 가운데 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끝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곱해서 부호만 바꿔, 곱해서 부호만 바꿔, 이렇게 해서 는0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잖아. 이게 는0이었으니까 이게 심플하게 이항했을 때 얘가 전부였다. 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합이 그냥 3xyz 이게 끝이더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분석 좀 해보자고요.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을 곱해서 0이 된다라는 수학적 의미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진짜로 x 더하기, 그러니까 이 문제 이미 보여졌죠. 세 개의 수의 합이 다 더해서 0일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그냥 3배의 xyz로 끝내라 라는 게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다 사라지고 결국 뒤에 있었던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라는 거 이미 증명은 끝났고요. 근데 조금만 더 갑시다. 우리 두 번째 경우까지도 알아둡시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까지는 어려워도 변형 공식 존재한다 했어요. 제가 별표 쳐드렸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눈에 사진 찍듯 담아두세요. 2분의 1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빼고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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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를 해도 괜찮죠. 왜? 2분의 1 앞으로 뺐으니까 식 변형된 거 아니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야? x제곱 중에 마이너스 2xy 가져오고 y제곱 중에 하나를 가져오면 x 마이너스 y 완전 제곱이 완성되고요. y제곱 남은 거 하나, 마이너스 2yz, 그 다음에 z제곱 중에 하나 가지고 오면 y 마이너스 z의 제곱이고 z제곱 하나, 마이너스 2zx 하나, x제곱 남은 거 하나까지 남김없이 가져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세 개의 합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0이었어도 사실 괜찮은 거잖아. 얘가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언제 0이 되냐고. 이거는 그냥 세 개가 다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알아둡시다. 어떤 요소, 동그라미 세제곱, 세모의 세제곱, 별의 세제곱이 3배의 동그라미 세모 별, 이걸로 심플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첫 번째 경우 3개를 다 더해서 0이 나오던가, 아까 요거 갖고 온 거예요. 두 번째 3개가 다 똑같던가.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케이스죠. 근데 외우는 거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좀 특수하잖아요. 3개를 다 더해서 0이던가 아니면 3개가 다 똑같던가. 그러면 이거의 인수분해가 요거 마이너스 3 동그라미 세모별, 이거 인수분해가 원래는 엄청 길어야 되잖아요. 3개짜리 6개짜리여야 되잖아요. 이게 다 사라진다고요. 다 사라지고, 자, 이거의 변형식이 원래는 엄청 길어야 되잖아. 어떻게 써야 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6개 쓰고 심지어 더하기 3 동그라미 세모 별 이것까지 붙여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1번이나 2번 케이스 중에 하나라면 이걸 다 날려도 괜찮다고요.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알아서 0으로 다 사라지고 얘가 곧 얘다 이것만 딱 남을 거라고요. 그래서 2번이 많이 쓰이는 경우는 언제냐면 가끔 삼각형의 세변 길이 ABC에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 는 3ABC를 만족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건 무슨 느낌이냐? 얘는 너 정삼각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고난도 인수분해 문제에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B의 세제곱, B-C의 세제곱, C-A의 세제곱 이걸 인수분해하라는 그런 극악무도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인수분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냥 3초 만에 풀리는 문제가 될 거고, 인수분해를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이걸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하고 시험 시간에 한 5분간 끙끙대다가 결국 답을 못 내는 문제가 되었을 거거든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다 전개할까요, 여러분? 너무 끔찍할 것 같아. 그걸 다 전개를 해서 푼다라기보다는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항이 세 개인데 뭔가 완전 세제곱이 등장해? 그럼 혹시 이거 이유형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바라보고 얘를 세모라고 바라보고 얘를 별이라고 바라볼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이 다 더해서 서로 0 되는 관계성 아닌가요? 이거 지금 더해보시면 a-b랑 b-c 세제곱 밑에 있는 밑끼리 더해보시면 서로가 서로를 다 지우면서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우리 아까 여기 1번 케이스에서 이 밑끼리 다 더했을 때 0이 나오면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인수분해가 완료된다 했죠. 그 복잡한 거 다 쓸 필요 없이 그냥 3배의 동그라미, 세모, 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쓰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여기서 다 설명하고 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것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안 보이면 이제 이걸 막 다 전개하고 막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이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을 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집에서 고난이도 문제 파트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따로 적어두시고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들고 갈지는 여러분들 각자의 몫일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강조를 하지만 에이 나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야 라고 넘겨버리면 맞을 수 있는 문제 하나를 버리는 거죠. 이렇게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아예 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꼭 풀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문제집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그때마다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1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치환을 위해서는 상수항의 합 또는 곱인데 대부분의 문제는 합으로도 풀려요. 그러니까 합이 같은 애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상수항 더하면 마이너스 8이고 얘도 마이너스 8일 거잖아. 이렇게 짝지어서 1차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x-1과 x-7을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나오고요. 뒤에 거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됩니다. 여기다 더하기 k를 한 거에 대한 인수분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얘가 지금 딱 봐도 치환할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치환을 할 건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7까지 치환하는 걸 좀 더 선호합니다. 여기 a이고 얘는 a 더하기 8로 좀 심플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저는 그냥 7과 15를 곱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k가 되는데 뒤에 문제 봐봐. 이것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영어학원 아니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어로 읽읍시다. 이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되나요?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읽히셔야죠. 아 그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럼 치환했던 결과 자체가 일단 완전 제곱식일 테니 그러니까 a 자리 다시 원래 뭔가를 넣었어도 완전 제곱식으로 끝이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 제곱하기 전에 a, 얘 제곱하기 전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누가 봐도 이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셔서 이게 완전 제곱식일 때는 당연히 a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니까 가운데 항이 8이겠죠. 그래서 상수항은 1차항계수 반띵에 제곱해서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제곱식 되게 하는 k값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유형은 바로 보기차식 유형인데요. 보기차식 유형이라고 항상 뭔가 변형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미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는 그냥 중등처럼 풀어가시면 되고요. 18번 또한 중등 범위의 대각선 풀이법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풀리니까 그렇게 푸시면 되겠죠. 19번 같은 경우는 중등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막 이거를 x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마이너스 8이 안 나와.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고등이니까요. 얘랑 얘를 가지고 이 가운데 항을 조작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두 개를 다 써보시고요. 이거를 계속 써보는 어느 날 둘 다 써보지 않아도 눈으로 아 이건 딱 봐도 가운데에 어떤 보가 들어가는 게 더 예쁘겠다라는 거가 보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선생님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중간에 뛰어넘은 페이지와 나머지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